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정재현입니다. 올해로 92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62세였던 저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5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전전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결과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아직 손자들도 어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지만 막상 제 차례가 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였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의학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치료법부터 전통의학, 심지어 세계 각국의 장수 마을 연구까지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하루 8시간씩 진료를 보고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손자들과 축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약은 늘어가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진다. 보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겠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40년간 의사로서의 경험과 수백 편의 의학 논문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한 것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 브로콜리, 마이너스 천연 항암제의 황제.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놀란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흔한 채소가 뭐 그리 대단할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브로콜리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매일 브로콜리 200지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맛도 없고 왜 이런 걸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AST 수치가 120에서 31로 ALT 수치가 95에서 28로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무려 300% 이상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간의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켜 독소 제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죠. 또한 브로콜리에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김옥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들어 하셔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암이 좋아질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브로콜리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3분 이상 끓이면 70% 이상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의 셀레늄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셋째, 하루 2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음식 고등어 마이너스 뇌와 심장을 살리는 바다의 보약.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제 공복 혈당이 180mg/dl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2%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고등어를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05mg/dl로 당화 혈색소는 6.1%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내분비내과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고등어의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막고 DHA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셋째,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였던 81세 박철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주 3회 이상 고등어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생선 먹는다고 치매가 좋아질까요? 라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6개월 후 인지능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MMSE 점수가 18점에서 25점으로 올라갔고 일상생활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서 장보기, 요리하기 등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십니다. 고등어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되 기름에 튀기지는 마세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냉동 고등어보다는 생 고등어가 영양소 함량이 높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100-150지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수은 축적의 우려가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음식 현미-혈당을 잡는 완전 식품.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미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탄수화물 섭취였습니다. 쌀밥을 끊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현미로 바꾸면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백미를 드실 때는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현미로 바꾼 후에는 140mg/dl을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미의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현미에는 백미에서 제거된 쌀계와 배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식이섬유가 백미의 8배나 됩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티아민은 당 대사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결핍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였던 69세 이순덕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백미 대신 현미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미는 맛없고 소화도 안 된다며 거부하셨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고 인슐린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인슐린 없이 혈당 조절약만으로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미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현미는 단단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불린 후 조리하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둘째, 처음에는 백미와 반반 섞어서 드세요. 갑자기 현미만 드시면 소화기관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현미는 백미보다 단단하므로 최소 30번 이상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 시금치 마이너스 혈관을 청소하는 녹색 보약.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야말로 제 고혈압을 완치시켜준 은인과 같은 음식입니다. 62세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만 110mmHg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고생했어요.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성기능 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금치를 매일 200g씩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만 3080mmHg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약을 끊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금치의 비밀은 바로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와 칼륨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N으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물질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시금치 주스를 마신 후 2-3시간 내에 혈압이 10-15mmHg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합니다. 시금치 백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2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셋째,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성을 개선시킵니다. 제 환자였던 74세 최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해져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시금치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풀떼기 먹는다고 고혈압이 낫겠어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최소 용량의 약만 복용하시면서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시금치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산염은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세요.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렌지나 키위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셋째, 하루 200-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5번째 음식 호두 뇌를 살리는 신의 선물. 마지막 5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야말로 제 인생을 바꿔준 가장 고마운 음식입니다.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름을 잊어버리고 처방전을 쓰다가 멈추고 심지어 집 주소까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MRI 검사 결과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나왔고 의사인 제가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호두 30지를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집중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지금 92세인 제가 여전히 복잡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호두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두의 비밀은 바로 알파-리놀렌산과 비타민 E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파-리놀렌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이 원활해져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많아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줍니다. 셋째,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우울감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제 환자였던 79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후 심한 우울감에 빠져 계셨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괴로웠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호두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라며 회의적이셨지만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자들 이름을 더 잘 기억하시고 약 드시는 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우울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서 요리하고 청소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호두의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g-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셋째,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을 더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조합에 있습니다. 아침 식단 오전 7시, 현미밥 1공기, 시금치나물 200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호두 10개, 점심 식단 오후 12시, 현미밥 1공기, 브로콜리 200지 살짝 데쳐서, 기타 반찬, 저녁 식단 오후 6시, 현미밥 1공기, 고등어 구이 150지, 시금치나물 100지.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3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30년 전 5년밖에 못 산다던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5가지 음식을 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세 박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관절염 완치.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15년간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커녕 평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드셔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5가지 음식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무릎 통증이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손자들과 등산까지 가실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73세 이만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전립선 비대증 개선.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7-8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없어 낮에는 항상 피곤하셨고 우울감까지 생겼어요. 5가지 음식을 4개월간 섭취하신 후 야간 소변 횟수가 1-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립선 크기도 30% 이상 감소했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7세 김말순 할머니 마이너스 고콜레스테롤 혈증 정상화. 할머니는 총 콜레스테롤 280mg/dl, LDL 콜레스테롤 190mg/dl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셨어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했지만 근육통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셨습니다. 5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LDL 콜레스테롤이 120mg/dl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주의사항.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 금지. 혈액응고제 와파린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필요. 하루 300지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고등어 주의사항. 통풍이 있으신 분은 주 2회 이하로 제한. 신선하지 않은 고등어는 히스타민 중독 위험.
임신 중이시면 주 1회 이하로 섭취. 현미 주의사항.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은 백미와 반반 섞어서 시작.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소화불량 가능.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으시면 서서히 적응. 시금치 주의사항.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적당량만 섭취.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하루 400지 이상은 섭취하지 마세요. 호두 주의사항.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금지. 하루 50지 이상 섭취 시 체중 증가 위험. 담석증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필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마이너스 적응기. 현재 식단에서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브로콜리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맛에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진행. 2주차 마이너스 확장기. 두 번째 음식 추가 고등어 권장. 기존 음식은 계속 유지. 몸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 3주차 마이너스 안정기. 세 번째, 네 번째 음식 추가. 전체적인 식단 균형 맞추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조절. 4주차 마이너스 완성기. 5가지 음식 모두 포함된 완전한 식단. 개인 취향에 맞게 조리법 조정. 장기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장기 유지를 위한 팁.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보다 성공률이 3배 높습니다. 요리법을 다양화하세요.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세요. 몸무게, 혈압, 혈당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2세 의사가 30년을 더 살게 해준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로서 40년 이 식단을 실천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그 어떤 보약보다,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강력합니다. 62세에 5년밖에 못 산다던 제가 지금 92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며 손자들과 축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의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언제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이런 식단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3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의사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